지난 시간에는 부자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주가 거지냐, 가난한 사주는 어떤 사주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지 사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빈천해지는 사주, 뭐 이렇게 단독으로는 이제 거지 사주라고 할 수 있지만, 가난하거나 빈천한 사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빈천한 사주냐, 그 빈천하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궁급쟁제된 사주. 이런 사주는 이제 가난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양인격에서 재성이 단독으로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가난한 사주가 되기 쉽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격이 파격이 됐을 때, 격이 파격이 되고 또 대운에서도 그 파격된 거를 구제함이 없는 그런 구조의 사주. 이런 사주는 이제 다 가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빈천해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사주가 거지 사주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주의 대표적인 걸 보통 군급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급쟁제라는 것은 군급, 그러니까 급제가 무리를 이루었다. 비급이 무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비견이나 급제가 무리를 이루고 있어서 결국은 뭐냐? 재성은 약한 재성이 하나 있는데 그 재성을 서로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라는 것은 이제 돈이나 뭐 여자나 남자라면은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돈이나 여자가 될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돈이나 여자가 이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여러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급쟁제인 남자가 군급쟁제인 사주라면은 이 군급쟁제인 남자와 결혼했는 여자는 첫 번째가 이제 몸이 아프기 쉽죠. 몸이 이제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것도 되고, 또 남편이 군급쟁제인 사주 남편을 만나게 돼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는 가난해지기가 쉽죠. 가난해지기가 쉬워서 이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난한 경우에 이제 가난하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지 어느 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현상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통 이혼과 관련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군급쟁제가 돼 있다, 이 말은 사주에 비겁이 많다 이 얘기거든요. 사주에 비겁이 많다, 이렇게 되면 비겁이라는 것은 재성을 극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십신 중에서 비겁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재라는 것은 여자나 돈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러니까 부인이 결혼을 했는 남자가 군급쟁제인데 결혼을 했다면은 그 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구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알뜰살뜰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고, 또 고집도 엄청 세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 부인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군급쟁제 사주면은.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부인이 그 외정에 노출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바람을 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급쟁제 사주에서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비겁이라는 것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관성에 해당되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 많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나기 쉽죠, 여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급쟁제, 남자 사주의 군급쟁제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에 평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근록격인데, 단지 근록격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간에 을목과 간목, 그러니까 비겁이 중중하게 떴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일지에도 근록 있고 이래서 굉장히 그 많은 비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쟤는 여기 기토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가불목이 무토, 이 기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없어지기 쉽고 가난해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이 간목이나 을목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나 간목은 관이나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궁급쟁제가 만약에 남자 사주가 궁급쟁제되어 있다면은 그 부인이 많은 남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많은 남자를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 바람나기가 쉽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많은 비겁이 이 을목이나 간목이 기토를 극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기도 하고 여자가 아프죠. 부인이 아프고 몸이 이제 건강이 쇠약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인 생활에 있어서 남자 궁급쟁제인 사주인 남자는 혼인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가 어렵다. 뭐 단지 돈이 없는 거는 또 그 다음 문제이기도 하고 혼인 생활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고 그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지 사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경우 궁급쟁제되어 있는 사주를 거지 사주다. 거지하고 이제 결혼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드물죠. 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어렵다 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고집도 세기 때문에 뭐 자기가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돈과 여자를 가까이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주가 궁급쟁제다. 그래서 궁급쟁제는 가난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양인격, 그러니까 이렇게 5월의 병화라면 이제 양인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술 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양인이죠. 강력한 양인인데 이렇게 천간에 정과 병, 그러니까 비겁이 다 투출을 해 있습니다. 거기서 인수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 비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지에 있지만 시지에 이렇게 유금 정제가 하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그러니까 여자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돈을 간직하거나 돈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굉장히 가난해지기가 쉬운 대표적인 거지 사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주는 사주 첩경에 예시된 궁급쟁제한 사주로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주죠. 가난한 사주를 한 예로 보여준 사주입니다. 이게 사주 첩경인데 이게 이제 현재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이제 운에서 이렇게 만약에 뭐 무토나 또는 기토 이게 무토나 기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게 이게 이제 정제와 편제인데 이런 것들이 운에서 오면은 이 병정에 천간의 기가 목생화 이렇게 해서 병정에 기가 몰려 있어요. 기가 몰리니까 이 병정이 경금을 때리기 때문에 재성이 결코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결혼하기 어렵고 이제 돈도 없는 가난한 거지 사주죠. 대표적인 거지 사주를 우리가 궁급쟁제라든가 또는 양인격에서 재성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이제 원사주는 이렇게 궁급쟁제지만은 운에서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도 이제 병정이 운에서 만약에 온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에서 무기토가 오고 이제 무기토가 와서는 안 되죠. 이제 대운에서 무기토고 세운에서 이제 경신금이 올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조건이 맞추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주는 더욱 가난한 사주가 되고 요 사주 궁급쟁제이지만 이 사주는 천간에서 병정을 대운에서 만난다면 대운이 병정으로 오면 20년이죠. 20년간 오면은 20년간은 상당한 오히려 거꾸로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구조가 되면 이제 궁급쟁제의 사주가 되면은 일단 그 부모의 덕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덕을 누리기 없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빈 주먹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대운에서 좋은 운들을 만나게 되면 물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원사주는 굉장히 가난하고 또 항상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밑에 있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단지 여기서 이제 뭐 무토나 기토가 와가지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질 평생을 가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이제 특히 이런 사주는 이제 결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스님이나 뭐 신부나 이런 걸 하면은 직업적으로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세속의 어떤 그 물질에 초연해져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난해지는 사주, 거지 사주가 어떤 사주가 거지 사주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궁급정제와 양인격을 했는데 그 외에 또 가난해지는 사주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일반 이런 궁급정제나 양인격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냐 하면은 격이 사주의 격이 그 완전 파격이 된 사주. 파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운에서도 이 파격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파격을 다시 살려가지고 성격시킬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의 사주 그런 구조의 사주도 역시 뭐 궁급정제나 양인격은 하지만 역시 가난해지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누가 부자가 됐냐 했을 때 뭐 그러니까 그 신왕제왕한 사주, 신왕제왕한 사주를 부자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뭐 사주에 제가 없을지라도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주는 어떤 사주냐 했을 때 격국이 온전하게 잘 성격이 되면 대체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칠살격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인수격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정관격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격국이 제대로 성격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역시 부자가 되기 어려웠던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격이 파격이 된 사주. 이 파격이 되면은 파격이 된 사주가 대체적으로 파격이 되면 이제 부자가 되면 당연히 어렵고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격이 무너졌다는 거는 뭐 일사불성이거든요. 결국은 격이 무너졌다 이 말은 아무것도 이루는 바가 없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관격이다. 정관격인데 뭐 관살 혼잡이 돼 있다든가 상관 경관이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구조의 사주가 되면은 결코 부자가 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뭐 설사 뭐 제격이라고 할지라도 제격인데 뭐 여기 칠사를 만나가지고 살을 만나가지고 재생살을 하는 구조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가난해지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설사 완전 거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중산층 이상의 삶을 결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생살이면 일단 건강도 나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격은 대표적인 파격된 그 거지사주를 대표적으로 궁급정제나 양인격에서 식상이 없이 단독으로 재성이 존재한 이런 사주를 거지사주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일반 격국에서도 격국이 파격되면은 그것을 거지사주의 한 부류로서 분류하는데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지사주가 어떤 게 거지사주냐 해서는 궁급정제사주죠. 궁급정제가 되는 그러니까 궁급정제라는 말은 많은 비견급제가 한 개의 재 또는 약한 재를 두고 서로 다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데 여러 동료나 형제들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나누어 갖겠다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가지게 돼도 가난해지고 나누어 가지지 못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둘 다 어느 쪽으로 가나 궁급정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궁급정제 사주라면 일단 혼인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자가 궁급정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궁급정제 사주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많은 비겁이 한 개의 작은 재를 두고 다투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도 없지만은 이제 여자라면 이제 결혼했는 여자라면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병약한 사람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그 병약하기도 하지만은 뭐 여러 그 많은 재혼을 했거나 뭐 여러 번 개가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군급쟁제 사주는 운에서 그거를 보완하는 게 오지 않으면 가난해지기 쉽다. 또 군급쟁제일지라도 운에서 식상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계를 보고 이제 원명만 보고 단순하게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명만 두고 얘기한다면은 군급쟁제 사주는 가난한 사주다, 거지 사주가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양인격도 크게는 군급쟁제와 마찬가지죠. 군급쟁제의 한 부류죠. 양인격도. 근데 양인격에서 재성이 단독으로 있을 때 이때도 이제 군급쟁제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지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군급쟁제든 양인격에서 재성이 단독으로 있을지라도 운에서 식상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대운이라면 대운에서 식상을 만나게 되면은 거지 사주가 아니라 거부사주다, 큰 부자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거지와 부자의 차이가 한 끗 차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자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지 사주가 누가 거지 사주냐, 누가 가난한 사주냐 하는 어떤 경우가 가난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